오늘은 시카고 한인회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회장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7월 초반에 여러분들을 찾아뵈었는데 어느덧 죄송합니다. 6월 초반에 찾아뵀는데 어느새 7월 하순이 돼가고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뵙고 시카고의 한인회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엔 조금 늦었지만 오늘 많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지요? 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도 한인의 좋은 소식들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그 한인회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뭐 분위기가 좀 다르지 화사해요, 않습니까? 화사. 보이시지 네, 않습니까? 약간 네, 이게 에너지도 옷을- 막 넘치고. 맞습니다. 네. 예,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7월 20일이죠. 네. 저희 최원주 한인 회장님과 우리 임원 그리고 이사 몇 분이 세비지 레이스라는 네. 이벤트에 참가했습니다. 사진에 지금 나오고 네. 있는데. 사진에 와, 나오네요. 아유, 너무 예. 즐거우셨겠어요. 네네. 그 일리노이 그 북서부 1시간 정도 올라가면 네. 스프링 그로우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여름에 이렇게 화끈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하고 강인한 굉장히. 체력과 네. 그리고 모험 정신이 필요한 그런 이벤트인데 저희들이 한 3, 4개월 LA 준비하셨어요? 피트니스 준비해서 아, 나갔죠. 체력을 좀 단련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이제 준비해서요. 준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오, 맞습니다. 어떤 단련하셨어요? 아침마다 가서 네. 뭐 트레이닝도 하고 뭐 매달리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엽기도 들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오셨는데 얼굴 이렇게 혈색이 굉장히 좋으시고 많이 탔죠. 예, 좀 네. 이렇게 탄탄해지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네. 네, 아,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팀워크도 다지고 네. 모험심도 키우고 우리가 또 남은 임기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마치자는 그쵸. 그런 의기를 담합하는 그런 네. 시간이었는데 최원주 회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셔가지고 네. 근데 우리가 열심히 달렸죠. 네. 근데 거기에 뭐 한 15개 장애물을 뛰어넘고 뭐 네. 매달리고 막 아까 사진도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거 잘 못했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하면 되죠. 그래도 열심히 네. 했고 상처도 남기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다른 것보다도 팀워크. 우리 그 임원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한인회를 봉사하는데 네. 팀워크로 가자라는 것을 좀 더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뜻깊은 행사셨겠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잘 완주를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분들은 별로 참가하지 안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그런 앞으로 거 이런 하실 때 행사가 같이 갈 수 있으면 있게. 다 네. 같이 갔으면 좋겠고 네. 또 우리 한국 커뮤니티에도 이런 행사가 생겨서 이 많은 동포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기운을 가득 가지고 음. 오셔서 한인회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저희들 뭐 항상 하는 항상 것마다 있죠. 의미가 네, 있죠. 네. 이번에는 우리가 8월 15일에 네.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8월 15일에는 물론 이제 광복절이니까 광복절 기념식을 하지만 네. 그 직전에 임시총회를 하는 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임시총회와 8.15 광복절 기념식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네네. 거죠? 네.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시총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임시총회라고 하면은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카고 한인회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총회인데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정확하게 2년 전이네요. 그 시카고 한인회관을 구입할 때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27만 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관에 이 한인회관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는 이제 그 재외동포 거기 총영사를 통해서 재외동포청에 알려야 된다라는 이런 계통의 문구를 넣어야만 27만 불을 기금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2년 전 8월 15일에 그때도 임시총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255분이 오셔가지고 네.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임시총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시카고 한인회 정관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몇 가지를 주요 요점을 수정하고 또 혹은 보완하고 혹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삭제를 시키고 조금 더 간편화시켜서 37대 한인 회장이 왔을 때 좀 더 유효하게 정관에 맞게 모든 행사를 한다거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사실 한인의 정관 개정을 바꾼다는 거는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죠. 네, 그렇죠. 그걸 결심하시게 된 이유나 이렇게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사실 결정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35대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 사실 한 5개월, 4개월 반 이상 공백 기간에서 이제 제가 35대 한인회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카고, 그러니까 이 정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따가도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카고 한인회장을 투표를 하는 것이 6월 첫째 주입니다. 네. 정관에 의하면 6월 첫째 주에 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고, 그럼 그분이 회장 되신 분이 또 러닝메이트는 물론 있겠지만 다른 임원들 꾸려야 되고 그리고 본인의 취임식 준비해야 되고 특별한 다른 많은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장이 되는 것보다는 한 그보다 3개월 먼저 투표를 해서 차기 회장이 나와서 선출이 되어서 한 3개월 정도를 현 회장단과 차기 회장단이 이렇게 업무를 오버랩 시켜갖고 네. 미리 익히고 네. 인수인계도 미리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경험이 또 네, 있으시니까. 그 경험이 있어서 네. 그리고 저희 사실은 34대에서 자료를 받긴 했지만 1대1로 이렇게 인수인계 받는 기간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공백이 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인의 업무를 이렇게 찾아가고 밟아가는데 좀 상당히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35대, 36대 했으니까 37대 오시는 회장한테는 줄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가 했던 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거를 한 번 들으면 잘 모르시니까 아예 한 3개월 정도를 오버랩 하면서 매일 할 건 아니고 간간히 그걸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큰 게 도움 되죠. 큰 것이었고 네. 또 다른 큰 것은 회장을 출마하는데 회장을 하면서 굉장히 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공탁금도 있지만 추천인을 500명 정회원의 500명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필기로.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언제 500명 써요? 받는 게 네. 어떻게 정회원이라면 이제 그 한인회비 당해년도 그렇죠. 네. 한인회비를 내신 분이거든요. 네. 그런 분은 500명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300명으로.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좀 봉사를 주시고자. 하실 수 있는 네. 하고 싶어자 하는 분들이 한때 이렇게 장애물을 조금 없애는 걸로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임시회의나 총회나 혹은 이사회나 이것을 할 때는 꼭 정족수를 채워야 되는데 인퍼슨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와야만 되는 거예요. 참석을 해야지만. 네. 근데 요즘에는 줌으로 할 수 있고 온라인 그럼요. 시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만 확인만 있으면. 된다면 줌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이번 8월 15일에 우리가 임시총회를 할 건데 그때 저희는 또 150명 이상이 오셔야 됩니다. 정관에 의하면. 한인회비 내신 분. 네. 그걸 일일이 카운트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게 통과가 된다면 굳이 참석을 안 하셔도 관심 있으신 분은 총회 참석하실 때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참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바꾸는 네. 그런 것이 주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소소하고 마이너한 거고 문구가 틀렸다든가 이런 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주요된 포인트는 시카고 한인회가 링컨길에 했을 때는 시카고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글렌뷰로 이사 왔잖아요. 그러면은 시카고 한인회냐, 글렌뷰 한인회냐, 이렇게 일리노이에는 시카고 한인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으로 이렇게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문 이름을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인데 거기에 DBA를 두어서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Chicago라고 그 단어 하나를 삽입해서 우리가 DBA를 가지고 있자라는 게 이제 명칭에 대한 겁니다. 요 명칭이 또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렇다고 공식 명칭을 다 바꾸면 60년 역사를 다 바꿔와야 되니까
그것만 DBA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는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Chicago로도 다 통하게 하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네, 안건입니다. 실용적이고 네. 스마트하게 또 네. 이제 바꾸시기 위한 계획을 좀 그렇죠.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그리고 네. 차기가 나오기에도 좀 편하게. 수월하게 네. 문턱도 좀 낮춰주고 그런 개정을 했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한테 네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아까도 이제 회장 임기 마감이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당기신 것도 좀 인수인계 임기 마감이 아니고 네. 뽑는 거, 선출하는 거. 선출하는 예. 거를 조금 당기신 것도 네. 인수인계 차원에서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네, 좀 도움을 좀 더 주기 네네. 위해서 네. 바꾸신 계획이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총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좀 약간 중복되긴 네네. 하지만 네. 그런 내용을 놓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임시총회를 하는데 개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개정을 누가 이거를 안건을 냈느냐면요. 네. 그 현재 아직 바뀌기 전에 현재 정관에 의하면 회칙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칙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칙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서 바꾼 것을 이사회를 통과해서 현재 이사회를 통과해서 찬성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목적적인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것을 네. 임시총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칙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 전 35대 한인회 이사장을 했던 유권자 이사장님이시고 그 회칙위원으로는 5분이 계십니다. 뭐 이수재 이사, 김미경 이사, 그리고 박건일 이사, 그리고 우리 여기 그 허재은 수석부회장 그리고 저 이렇게 위원이 돼서 그 회칙위원회가 한 약 2년여 동안 2년여라는 기간 동안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결국은 바뀌면 차대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을까, 문턱이 낮아져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네, 그렇군요. 예. 한 가지 궁금한 게 시카고 한인회 리모델링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아이고 리모델링으로 제가 넘어갔어요. 얘기해. 네. 광복절 이야기 좀. 광복절, 해야 예, 광복절 네, 얘기가. 그것도 여쭤볼 예, 예정인데 리모델-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 네.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겠죠. 네, 네. 근데 리모델링이 이제 뭐 지난번에 와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그 모든 그 건물은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히든 프로블럼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나온 것이 이제 스트럭처럴 문제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트럭처를 보강하기 위해서 네. 그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드로잉을 다시 그리는데 네. 한 뭐 2개월 소요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스트럭처 보강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현재 네. 이제 그 보강을 끝내다 보니까 약 한 기본 예산 자금 가지고 있던 리모델링 자금에서 한 10만 불 가까이 9만 6천 얼마가 그쪽으로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지출돼 갖고 뭐 기금 모금도 좀 해야지 되는데 네. 어쨌든 스트럭처 보강 끝났고 2층은 방방 이렇게 디비전이 다 끝났고 그리고 이제 1층에는 우리가 대강당식으로 쓰려고 하는 갤러리 룸 큰 룸이 지금 도면이 다 나왔으니까 구체화가 돼서 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2층에 이제 2층부터 벽을 막고 이제 뭐 히링 쿨링 완전히 연결하고 벽을 막고 전기하는 그 공사가 2층이 끝나면 나머지 이제 1층으로 내려서 1층에 마지막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거기까지 진행이 돼 있고 네. 언제든지 궁금하면요, 동포 여러분 오세요. 한인회 오시면 제가 1층, 2층 다 투어 시켜드리고 그리고 설명해드리고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제가 다 설명해드릴게요. 언제쯤 완공이 될까요?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네. 빨리 하고 싶은데 뭐 10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추워지기 예. 전에. 예. 네. 그래서 뭐 하여간 다음에 좀 더 구체화되면 네. 언제 그랜드 오프닝을 할 것인지 네. 그때 말씀을 다시 네. 인터뷰 왔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가 들어오는 거는 건축 공사를 시작하고 이제 버젯이 좀 올라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네, 그 건축업체 어떤 선정의 문제인지 예, 예. 아니면은 한인의 공사가 늦어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네. 첫째. 그 건설 업체 선정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 업체를 리모델링 커미티가 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국진 회장님
그리고 제가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설계를 하신 P&K 김진규 설계사가 계시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직면해야 되는 업무로 이제 허재현 부회장도 있고 자시아금 부회장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금방 설명한 대로 스트럭처 문제가 있어서 그 데몰리션을 시작할 때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바로 중단을 시키고 스트럭처 엔지니어가 드로잉 걸리는데 한 2개월. 그리고 또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데 또 한 달 반.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끝내는 게 지난달에 스트럭처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2층의 벽 디바이드 그런 걸 지금 다 해놨거든요. 그리고 플러밍 끝났고 플러밍 러프 인스펙션 다 끝났고 일렉 출입도 끝났어. 전기 러프 인스펙션도 다 끝났어요. 이제 2층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첫째 업체 선정 문제 아니고요. 두 번째 공사비가 올라가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스트럭처를 보강하다 보니까 한 9만 6천 얼마 10만 불 미만의 돈이 엑스트라로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시작했던 돈에서 그만큼 나갔기 때문에 나간 것은 건물을 잘 튼튼하게 무슨 백화점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맨다터리 들어가야 되는 돈이고 또 하나 여기다 이제 추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집을 사서 이사를 가잖아요.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 갈 때 집값만 가지고는 못 가잖아요. 가면은 리모델링을 안 하더라도 가면은 이 방에 들여놓을 가구 놔야지, 응접실 가구 놔야지, 전기 라이트벌브 새로운 걸 해 이런 액세서리 부수적인 데코레이션용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없던 대회의실이 생겼으니까 대회의실에 뭐 놔야 돼요? LED 패널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거 놔야 되겠죠? 스크린 같은 거라도 프로젝터 빵빵 거 놔야죠. 그 대회의실 그러니까 그냥 육성으로 회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음향 시스템 있어야죠. 합창단이 와서 이렇게 합창 연습을 하려면 피아노 있어야죠. 그리고 건물이 새로 해놨으니까 보안 차원에서 CC 카메라 해놔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것들을 안 하면 없는 대로 그냥 할 수는 있지만 펑셔널리 이걸 작동하게 하려면 대강당은 확실히 그거를 마련해놔야 동포 여러분들이 오셔서 상시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써도 될 돈을 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주먹구구 계산을 하니까 그것도 7, 8만 불, 10만 불. 앞에 10,000원 간판 있잖아요. 네. 지금 있는 거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패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좀 허접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한 18,000불. 이런 돈 때문에 더 들어가고 근본적으로 공사 때문에 들어가는 거는 스트럭처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돈 지불된 거 약 10만 불.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동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듣고만 흘리면 또 몰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욱준 회장님도 그렇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접하니까 숫자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게 바뀌었는데 네네.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얼마라더니 왜 더 들어가? 왜 안 되지? 그쵸. 벌써 맞아요. 끝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나와서 설명해 주시니까 동포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족한 거는 사실은 또 동포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은 말 남김에 해야 되겠다. 도와주세요, 동포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인회관이지 네. 지금 제가 한인회장이라고 해서 35대 36대 임원의 한인회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한인회관이고 네. 앞으로 사용도 여러분이 많이 하실 거예요. 작은 소규모 단체라든가 대강당에서는 한 4, 50명씩 와서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지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만들어 놓고 동포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봉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한인회에다 인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금 보내주세요. 네. 지금 기금 모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잘 되시면 좋겠네요. 대대적으로 막 이렇게 동포들께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기금 모금 시작하고 있고 8.15 행사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임시총회 및 8.15 광복절 기념식 행사 이야기 조금 할게요.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그 8월 15일이니까 네. 8일이니까 8월 15일이죠. 네. 8월 15일 시카고 한인 제일연합 감리교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네. 조금 전에 총회에 대해서는 회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오후 5시부터입니다. 네. 5시부터 일부로 진행이 되는데 한인 회비를 당해 연도에 납부하신 150분의 구성원이 필요해요. 그래야 네. 회의가 진행이 그쵸.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한인 회비를 내신 동포들 그리고 네. 또 안 내신 분이라도 현장에서 동포 내면 되니까.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꼭 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족수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되지 않도록 꼭 당부를 드리고 네. 6시부터는 이제 우리 제 79주년 광복절 기념식이 이제 진행되죠. 예, 네. 이번에는 특별히 그 한인 자랑스러운 한인 동포상, 네. 동포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네. 예, 유공자상, 공로상, 화합상, 그리고 차세대상, 뭐 봉사상 이렇게 해서 5분야로 나누어서 이 각계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시상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념식도 함께 태극기도 같이 하시고. 흔드시고 네. 또 이분들 축가도 해드리시고 네. 또 이분들 마감이 7월 30일까지예요. 아. 그래서 주변에 정말 수상을 받으실 만한 분이 네. 추천하고 추천하고. 지금도 네. 추천해 네, 주시면 추천해 연락 주세요. 주시면 대단히 한인회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소식 앞으로 이제 진행되는 행사 소식 알려주셔서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기금 모금도 네. 아마 많이 도와주실 것 많이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